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4월 둘째 주였습니다. 10일부터 14일까지 거래 기간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렇게 많이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한국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3.5%로 동결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3.5%로 금리를 올렸고요. 2월과 4월 두 번 연속 금리를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3.75%까지는 열려 있다고 하긴 하던데 특별하게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냥 3.5% 정도로 유지를 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미국 FOMC가 5월 초에 열릴 텐데요. 그때 만약에 금리를 25bp 올린다면 5.25%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금리 차이가 1.75%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75%까지 금리 차이가 나오면 그걸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갈지 아니면 우리도 다음 달에 25bp를 따라 올리면서 금리 차이를 1.5% 정도로 맞출지는 몰라도 어쨌든 당분간은 한국과 미국 금리 차이는 1.5% 이상은 벌어져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두 가지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 상승이었습니다. 전월이 6% 상승이었으니까 그래도 전월보다는 1% 정도 내려가면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다음날에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었는데 이 지수는 전년 대비 2.7% 상승으로 CPI보다 내려간 폭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PPI 때문에 목요일 저녁에는 미국 시장이 또 급등을 했는데요. 어쨌든 미국도 물가는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데 5월 초에 예정대로 금리를 25bp 올리고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그냥 금리 5%로 동결을 할지 가능성은 반반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한국 증시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제가 2,500을 돌파를 하지 못해서 2,500 좀 넘어달라 계속 이렇게 염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5일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550도 훌쩍 넘기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금요일에 음봉이 나왔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니까 저번 주 금요일부터 6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주식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뭐 끊임이 없습니다. 5일선을 타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코스닥도 900포인트를 넘어버렸습니다. 물론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섹터별로 양극화가 조금 심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순환매가 조금 나오면서 종목들이 골고루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ISA 계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갈 때는 ISA는 뭐 매수를 할 게 없는데요. 그나마 이번 달은 배당금들이 들어오는 달이죠. 지금까지 나온 배당금들을 모아보니까 JR 글로벌리츠 100주 정도는 매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JR 글로벌리츠 100주만 ISA 계좌에서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SK텔레콤은 뭐 저번 주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삼양옵틱스는 저번 주보다 그래도 약간 더 주가가 상승했던 것 같고 하나금융지주가 거의 본전까지 올라왔습니다. 금요일에 주가가 훅 상승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 아마도 빨간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츠들도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JR 글로벌 리츠 네, 빨간불을 오랜만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ISA 계좌에서는 파란색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또 빨간색을 보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다음 주에는 빨간색 옷을 갈아입는 친구가 하나 정도는 더 나와주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주요 배당주들 중에서 아직까지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종목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삼성전자하고 삼양옵틱스는 14일 금요일에 배당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배당금 들어온 걸 모르시는 분들은 배당금 챙기시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케이카는 배당금 나오는 날이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21일 아니면 25일이 될 것 같고 SK텔레콤하고 SK하이닉스는 27일 목요일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쌍용CNE가 28일 금요일에 나오는데요. 쌍용CNE 올해부터는 배당 정책이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110원씩 배당을 하는 게 아니고 현금 배당을 70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금액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한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5월 초에 쌍용CN이 1분기 보고서가 나올 텐데 1분기 실적과 함께 바뀐 배당 정책도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 계좌 볼 텐데요. 일반 계좌도 이번 주에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A스토리 두 번 매수를 해서요.
총 100주를 더 데리고 왔고요. 뉴프렉스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구간별로 100주씩 물을 타다 보니까 300주를 더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LX 세미콘인데요. 제가 저번 달에 샀다가 매도를 했던 종목이었죠. 주가가 갑자기 또 많이 내려간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제가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는 TSE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LX 세미콘을 늘리는 게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얼른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가끔 저도 이렇게 충동적으로 매수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나마 정신을 얼른 차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계좌 잔고를 보면요. 네오이즈 뭐 저번 주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뉴프렉스 평단가를 그래도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마이너스 1%로 조금 줄였고요. 리드코프 제가 목요일에 소개를 드렸었죠. 금요일에 주가가 또 조금 더 올라서 이제는 4%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리드코프는 주가가 10% 이상 올라간다면 웬만하면 반기 배당금은 받지 않을 생각이고요. 6월 안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10% 이상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배당금 받고 하반기까지 또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TSE는 평단가 수준이고요. A스토리를 이번 주에 100주를 더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바이오 플러스랑 커버드콜도 약간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낼 수 있는 종목이 없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보낼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정도는 나와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오이즈를 말씀을 드리면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총 100억 원치 매수를 하는데 이번 주에 자사주 매입이 끝났습니다. 매일 공격적으로 25,000주씩 매수를 하다가 마지막에 14,000주 그리고 남은 1,000주 매수를 하면서 13일에 자사주 매입을 종료를 한 것 같고요. 자사주 평균 단가를 보니까 42,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지지선이 42,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보통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오이즈 한 달 정도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전 고점인 48,900원을 찍고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은 가고 있죠. 디데이가 8월인데 이제는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끝났으니까요. 슬슬 시동을 좀 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스토리, 네, 제가 기대를 하는 작품 킨메이커가 금요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토요일 저녁에 업로드를 하지만 녹화는 항상 금요일 저녁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퀸메이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제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성적이 조금 잘 나와주기를 바라봅니다. A스토리 일봉 차트를 보면 퀸메이커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쭉 횡보를 하다가 21,000원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킨메이커가 깜짝 흥행을 해준다면 A스토리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보고 이번 주에 100주를 더 담았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NH투자증권 일반 계좌입니다. 노텍이 이번 주에도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애플 주가는 굉장히 잘 나가던데 우리 노텍이 애플이 힘들다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주가가 회복되는데 우리 노텍이는 왜 주가가 회복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노텍이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 주기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반기 배당하는 고배당주 두 종목 정도를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당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